빅나티는 20 몇 살이야. 뭐 네.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네. 23살인가 4살인가. 엄청 어리시죠. 네. 어린 새끼한테 자꾸 이렇게 큰 돈을 쥐어주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가 뭐라도 된 것 같이 이제 네. 그딴 개짓거리를 하는 건데. 네네. 그런 새끼들은 빨리 업계에서 퇴출돼가지고. 빅나티님이요? 네, 빨리 이렇게 해서 이걸 이거 뭐야? Nobody can do it like u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앤올리 팟캐스트 호스트 남궁재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로코다일 남자훈련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헤비메탈 락커 크로코다일입니다. 네, 크로코다일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네.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아, 예. 자, 오늘 모신 게스트는 과거 그리고 지금도 헤비메탈부터 피트니스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계신 분입니다. 범상치 않은 비주얼을 한 오늘의 게스트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황철순, 이승철, 설기관, 장성엽 등 네로라는 보디빌더 분들과 함께 산소통 훈련법, 일명 코스피피를 만들어내신 분이죠. 그 밖에도 최근에 영노화, 저속노화와 관련된 줄기세포나 운동 보충제인 아포칼립스 퓨리를 제작하신 이 게스트 도대체 뭐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모신 분은 크로코다일 남자훈련소의 최일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트포이님 이제 출연하실 때 인사를 드렸었는데 네. 그 이후로 그 지나치듯이 제가 섭외 한번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다가 정말로 또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좀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형님? 사실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네네. 보통 이제 힙합 뮤지션들 위주로 나오고 네. 저랑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연결고리 이런 게 좀 없어 보여가지고 진짜로 섭외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섭외 주셔가지고 네. 그냥 나왔어요. 아, 근데 뭐 이렇게 하기 전에 뭐 나한테 준다 그랬거든. 네. 뭐 이렇게 준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네. 안 줬어요. 아, 대본이요? 네, 대본을 저희 대표님은 아시겠죠? 제가 빼곡히 엄청 항상 준비해 오는데 네. 그 트포이 형님께서 준비를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부자연스러울 것 같다. 형님이랑 할 때는 개요만 준비해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만 준비해 왔는데 아마 뭐 편하게 답변 주실 수 있는 그런 질문들 위주일 것 같아서. 트포이는 여기서 나와서 무슨 얘기했어요? 그래서 못 봤는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트포이님이 네. 보디빌딩이나 피트니스 업계의 남궁재불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받아가지고.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거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눴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뭐랄까 케미컬 관련된 건 이제 또 전문가인 형님이랑 이제 좀 네. 얘기를 나눠보려고 또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형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네. 이제 힙합 뮤지션들이 위주로 좀 나오는 팟캐스트다 보니까 네. 저 또한 그렇고 저희 시청자들도 피트니스에 대해서는 살짝 문외한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좀 알아듣기 쉽게 평상시에 형님께서 유튜브 다루시는 것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그걸 준비했는데요. 산소통 훈련법, 일명 코스피피에 대해서 다들 한 번씩은 봤을 거라 생각해요. 뭐 릴스든 형님이 올리시는 거든. 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있죠. 이거를 제가 한 1년 좀 안 되게 이제 실험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황철순 선수한테 가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올려서 이렇게 좀 화제가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발리 놀러 갔다가 네. 거기서 이렇게 노가리를 까다가 이제 그 산소통 들고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이버들 있잖아요. 네네네. 걔네들 이제 들어가가지고 자꾸 이제 깊숙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이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이거를 보디빌딩에 적용을 하면은 되게 좋겠다. 이거 엄청 싸고 몸에 이렇게 부담도 없고 뭐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죽을 수도 있지만은 뭐 헬스장에서 죽을 일은 없지 않냐. 아, 그렇죠. 그래서 각성제로 좀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아, 그러면은 실험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다 하는 거죠. 아, 보통은. 스스로. 네. 보통은 이제 제가 네. 먼저 제 몸에다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식구들한테 해보고 네. 그다음에 선수들한테 해보고 저 관리하는 선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보고 친구들도 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 다 해보고 이제 부작용 없고 이러면은 그때 이제 철순이 형한테 가서 꽂아보는 거지. 아, 임상 실험 다 하고 나서. 네. 아, 근데 처음에 임상 실험 다 당한다 표현은 좀 그렇고 임상 실험을
이렇게 하게 될 때 네. 그분들께서 처음에 거부감 같은 거 없었나요? 왜냐면 그 산소통이 진짜 막 형님이 끌고 가시는 게 네. 무슨 느와르 영화처럼 끌고 가시니까 그거를 네. 근데 산소가 뭐 이렇게 해로운 물질도 아니고 그런 건 없죠. 그냥 제가 하자 그러면 다 해야죠. 뭐. 하자면 하는 하자 동생들 해야지. 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네. 사실 그 다이버들은 공기통을 들고 들어가요. 산소통이 아니고. 공기통이랑 산소통이랑 다른 건가요? 다르죠. 그냥 일반 공기를 압축해서 들어가는 거랑 저희가 쓰는 건 산소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네네. 생각했던 그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이가 오고 뭐 이런 거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나 찾아보니까 네. 얘들 공기통 들고 들어가는 거였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는 네. 이제 질소에 약간 중독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뇌에 이제 변화가 와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왕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시작했으니까 근데 또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회복이 잘 되고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산소 캔 가지고 이제 해보다가 이제 좀 고압 산소 캔은 좀 써보고 한 30만 원짜리 있어요. 엄청 비싼 거. 네네. 캔 중에서도 되게 비싼 충전을 할 수 있는 캔이 있어요. 일본에서 만든. 네네. 그런데 그걸로 하는데도 뭔가 이게 압이 부족해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길래 샀어요 그냥 통을. 결국에는 최종 끝판왕. 끝판왕으로 야 이걸로 해보자. 그러면은 네.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시청자분들한테 그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제 운동 그 쉽게 말해서 헬스를 할 때 그 세트가 끝나고 휴식 기간에 이제 산소를 호흡하고 다시 뭐 세트 들어가고 이 정도로만 저는 이제 영상으로 봐서 알고 있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직접 설명을 주신다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회복용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걸 쓴 거예요. 맨 처음엔 이제 세트가 끝난 후에 이제 산소를 마셔가지고 빨리 이제 회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세트를 더 빨리 들어갈 수 있게 요거만 이제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마시고 나서 바로 한 3세트 정도밖에 안 했는데 완전 온몸이 풀 펌핑이 되는 거예요. 너무 커지는 거예요. 몸이 거의 한 2배로 커지는 거예요. 네.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가 이게 봤더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산화질소는 ENOS라고 해가지고 혈관 내피에서 생성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적혈구 안에도 산화질소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혈구가 산화질소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 산소가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고농도 산소가 딱 올라가면은 얘네가 그 쉽게 얘기해서 좀 교란을 일으켜가지고 적혈구 속에 있는 산화질소를 순간적으로 다 내뿜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신에 이제 펌핑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그 첫 번째 효과가 펌핑. 그리고 이제 포스포크레아틴이라고 해서 네. 이 에너지를 내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쉽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힘을 내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네. 우리 몸에. 네. 그게 산소 의존적이에요. 산소에 의해서 이제 네. 작용이 되고 안 되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산소 농도가 올라가면은 이 회복이 빨라져요. 우리가 힘을 낼 때 네. 필요한 네네. 그 원료가 산소가 산소 의존적이어서 다음에 힘을 낼 때 산소를 이제 공급을 해주면은 좀 더 빨라져요. 회복이. 그러면 운동에 이제 그때 쉽게 말해서 네. 헬스를 할 때 그 빠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이 엄청 초스피드로? 빨라지죠. 네. 네네. 그리고 네. 이제 운동 중에 발생하는 네. 그 젖산이나 H+ 이런 것들이 무산소 환경일 때는 근육에 그대로 쌓이거든요. 근데 이게 유산소 하는 것처럼 얘네가 혈액으로 바로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통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무산소 네. 운동을 막 하면은 네네. 근육이 엄청 아프잖아요. 아파야 되잖아요. 네. 젖산 때문에. 네네. 근데 그게 안 쌓이고 전부 다 혈류로 다 빠져요. 그 운동한 느낌을 못 받지 않아요? 봤죠. 근육은 손상되는데 젖산 때문에 아픈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런 통증이 없다라고 말씀해 네. 주시는 거군요. 그래서 네. 운동할 때 좀 통증이 네. 좀 줄고 그래서 이제 이 혈액으로 빠져나온 젖산이랑 H+가 나중에 이제 대사가 되면서 이걸 지연성 EPOC라고 하거든요. 네. 유산소 하고 나면은 네네. 그 후열이 발생하거든요. 후열이요. 그러니까 후열. 열이 나중에 나는 거예요. 나중에 나는 거. 아. 그리고 달리기 같은 거 하고 나면은 네. 한 2시간 있다가 몸에서 열이 계속 나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후열이 생겨요. 맞아요. 그런 경험 있어요. 이제 네. 뭐 옛날에 저는 태권도 되게 오래 했었었는데 그때 그렇게 빡 하고 나면 집 가서도 더운 거예요. 약간. 네. 그런 유산소 하고 느낌. 나면 집 가서도 계속 덥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처럼 열이 그때 안 나고 아. 열이 운동 한참 할 때 열이 안 나고 네네. 나중에 나요. 그래서 그러면은 땀도 안 나겠네요. 땀 하나도 안 나요.
와 신기하다. 네. 철순이 형 같은 사람은 그냥 네.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줄 나거든. 맞아요. 운동하신 거 보면 거의 뭐 계속. 국물이 계속 네. 흐르시잖아요. 근데 네. 땀 하나도 안 나요. 오. 그런 사람들도 땀 하나도 안 나고. 네네. 그러니까 그 땀이 안 나니까 네. 그 약간 그 수분 재배치 되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형님 생각으로는 그래도 네. 일반인 분들 네. 혹은 좀 더 대중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이 훈련법은 좀 프로나 시합이나 선수들한테 포커싱이 맞춰진 훈련법인가요? 사실 이거는 뭐 네. 대중화 시켜서 막 모두가 다 해라 막 이런 것보다는 네네. 제가 이런 계속 실험 많이 하거든요. 꼭 막 약물 이런 거 아니어도 네. 이제 훈련법이라든지 이런 실험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만 되면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훈련법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근데 지금 효과가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써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산소통 다 사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산소통 끌고 다니고 막 이러면은 좀 사실 좀 그림이 조금 웃기긴 하잖아요. 부담스럽죠. 제가 네. 부담스러워요. 꼭 프로만 써라 이런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소개를 하는 것 뿐이에요. 이거를 막 대중화를 시켜가지고 막 전 국민 산소통 다 끌고 다니자 막 이런 의도가 아니고. 아 산소통 안 쓰면 병신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니 아니죠. 절대 네, 그런 거 네. 아니죠. 네. 그냥 쓸 사람만 써라.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네. 뭔가 더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아, 사실 그렇죠. 옛날에는 네. 우리가 되게 더운 데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 형님 옛날에. 네. 아 저도 그런 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도 어렸을 때 네, 태권도장에서 네. 한여름에 무조건 땀 많이 빼는 게 좋다고 태권도장 시원한 데 냅두고 한 바퀴 뛰고 그다음에 태권도를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밖에서. 식으로 네네. 뭔가 이렇게 열 스트레스를 견뎌야지 막 내성이 생기고 막 네. 이런 이상한 바보 같은 생각 했었단 그래요?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아 네네. 했잖아요. 그런 생각. 아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쿨링이 잘 돼야죠. 왜냐면은 뭔지 아시죠? 그냥 저 같은 그냥 일반인들 상식으로는 네. 땀을 쫙 빼야 내가 운동한 느낌이 들잖아요. 쿨링이 잘 돼야지 운동 효율이 올라가요. 컴퓨터를 네. 얘를 갖다가 존나 뜨거운 데서 쓰는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뭔 얘를 말인지 알 것 뜨거운 같아요. 데서 쓴다 그래가지고 얘가 열 내성이 더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갈려 나가는 네. 거잖아요, 그냥. 네. 그래서 저산소 환경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도 되게 안 좋아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산지대에서 이제 훈련하는 거,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게스탄 뭐 그러니까 뭐 여튼 뭐 네네. 옛날에는 막 고산지대 가가지고 훈련을 하면은 뭐 그때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니까 몸이 거기에 더 적응이 돼서 적응을 해서 폐활량이 더 좋아진다. 뭐 그런 약간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네. 고산지대 훈련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산 타야 된다 막 이러면서. 네, 네. 거기서 지내면서 이렇게 훈련하고. 근데 요새 그런 거 잘 없잖아요. 없어요 요새는. 네. 하긴 해요. 그러니까 일부 하긴 하는데 네. 그런 건 이제 거의 다 없어진 게 왜 없어졌냐면은 왜 없어졌다기보다는 고산지대에서 이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스트레스성으로 생긴 적혈구 있잖아요. 네. 걔네들은 수명이 되게 짧아요. 먼저 그러니까 스트레스성으로 만들어진 적혈구는 가장 1순위로 파괴되어야 되는 대상이야. 몸속에서. 그렇게 인식을 인식을 할 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이제 내려오면은 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적혈구가 늘어나서. 근데 그 스트레스성으로 생긴 적혈구가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한 달 안에 다 파괴됩니다. 빠져요 또. 네. 적혈구는 한 120일 정도에 한 번씩 갈아치우건. 네네. 근데 그거 한 30일. 그러니까 내려와서 한 달 정도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별 크게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네요. 그게 장기적으로 네, 계속 별 크게 그렇게 의미가 가는 게 없는 아닌 짓거리. 거네요. 제가 그 형님이랑 이제 네. 산소통 얘기를 한 이유는 네. 이제 한주먹님께서 어젠가, 그러니까 촬영 시점으로 어젠가 엊그저께 이제 저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나갈 때쯤이면은 이제 형님들끼리 이렇게 뭐 하나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산소통 메고 그거 재밌다고 지들끼리 떠들 때부터 보디빌딩이 망했음을 직감했다. 재능이 없고 재미가 없고 스타도 없고 사기꾼에 약쟁이만 있는데 누가 보냐라고 발언을 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저격을 당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한주먹님이 네. 저런 걸 가끔 하잖아요. 가끔 해요 그런 거를. 가끔 이런. 네, 근데 네. 우리 헬스인들이 그런 걸 대부분 많이 합니다.
엔터테인먼트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제 네. 저도 이제 가끔 저런 거 쓰고 아, 네. 그냥 자기 생각 와 이거 그러니까 힙합인데요, 근데. 다 병들이 있죠. 아. 병들이 있어가지고. 아, 약간 저희 힙합 쪽에만 있는 게 아니군요, 이게. 저는 뭐 음악 네. 쪽에도 존나 많고 네. 헬스계도 많고 네. 이렇게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호르몬 때문에. 아, 그 호르몬 때문인지 때문에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아, 네. 가끔 저런 걸 이해해 나도. 아, 저 나도 마음을. 쓰니까. 아, 저 나도 마음이 뭔지 간밤에 알다. 존나 썼어요. 존나 썼는데 네네. 웃긴 게 그 전날에 내가 쓴 스토리 보니까 네. 다 함께 사이좋게 지내자 이지랄 해놓고 네. 바로 23시간 후에 이제 전부 다 죽이겠다는 식의 아, 바로 또 스토리를 공격적으로. 내가 쓰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잘 그래가지고. 몰라서 그런데 그럼 한주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보디빌딩계에서 어떤 포지션인가요? 전 그걸로는 알아요. 릴스 그러니까 구독 하나도 안 해놓고 전 딱 그거라니까 그냥 트포이 형님이랑 형님 채널 그 이후로만 구독해놓고 올라오는 것만 보는 사람 그 정도. 피트니스가 이제 한 10년 정도 약물 사용자랑 내추럴이랑 뭐 이게 되게 막 전쟁이 되게 있었어요. 아. 근데 지금은 네네.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돼서 각자 영역이 있고 아. 각자 이제 존중해주는 분위기로 이제 넘어갔어. 아, 네. 근데 이제 좀 내추럴에 이제 좀 자기 이제 자부심도 있고 이제 저쪽을 이제 계속 이제 싫어하는 거지. 아, 한주먹님께서 네, 로이더를 되게 싫어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맨 네. 처음에 네. 아주 옛날에 저거 씨발 전부 다 약이었어라고 하면서 네. 되게 막 분노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운동만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아, 배신감 같은 게 있는 배신감 거군요. 존나 느끼지. 존나 열심히 헬스했는데 안 되니까 저 사람들의 비법은 뭘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케미컬 이러면은 이제 공격적으로 바뀌잖아 사람. 처음에는 네. 엄청난 네. 그 배신감이 있죠. 아. 개새끼들이 나한테 네네. 전부 다 거짓말하고 씨발놈들 나한테 포도주스 먹으라고 했으면서 이 개새끼들이 그냥 허튼 짓 한 거였네. 운동만 존나 열심히 초코우유 하고 그냥. 먹고 네네. 포도주스 먹어야 된다고 네. 맨체스에서 나한테 포도주스 먹으라고 해가지고 나 포도주스 맨날 먹었는데 그것만 맹신하고 그럼 그게 저 아니- 사람들처럼 몸 될 줄 알았고. 예. 아니었던 거지. 아. 근데 예.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해를 한 거죠. 아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목숨을 어느 정도 이렇게 버리고 걸고 하는 거잖아요. 걸고 네. 자기 건강, 목숨, 불알 이거 다 버리고 이제 하기로 마음 먹은 거잖아. 그죠. 아, 불알까지 그러면서 버리고 이거 하겠다. 불알 버리고 네. 나는 못 하겠는데. 아, 진짜 그 결심을 그 용기 자체로도 이미 대단하다고 리스펙해요. 대단하- 저 진짜로. 예. 대단하다. 네. 그렇게 이제 나중에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맞잖아. 네, 맞죠. 불알 걸고 그쵸. 불알 걸고 내 몸이 커지겠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거 할 수 있냐? 와. 근데 물론 이제 안 걸어도 돼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또 안 거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이게 네. 완전히 막 없어지진 않아. 한다고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뭐 거세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돌아올 수 있어요. 네, 돌아올 어느 수 정도 있구나. 돌아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자기 일정 부분을 걸고 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쵸. 목숨 걸고 하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리스펙 하는 생각이 나중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은 되게 평화로워. 근데 약간 혼자 아직도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아직도 잔다르크 모델 예. 그런 캐릭터시군요. 근데 한주먹 씨가 성적이 잘 나오는 보디빌더냐? 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야.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되게 좀 놀림감이 된 그런 케이스예요. 아, 근데 그럼 네네. 한주먹 씨가 몸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좋아. 그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좋아요. 네. 근데 단지 시합용 다이어트가 좀 부족할 뿐. 시합용 다이어트라는 건 이제 완전 극한까지 말리는 다이어트를 그 티프이님께서 말씀하신 뭐 컨디셔닝 그쵸. 그런 걸 말씀하신 완전 거군요. 그러니까 네. 다 말려야 되거든요. 사실 아. 하나도 안 남게. 그거를 좀 이제 그게 좀 안 돼서. 근데 네. 일반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요. 뭐 살 하나도 없어. 저는 일단 몰랐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캐릭터인지 예. 몰랐지만 근데 보디빌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진짜 그 섬유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정도의 수준의 그 3%, 2%까지 떨어뜨리는 그 다이어트 있잖아요. 네. 그거까지는 잘 못하는 거지. 와 근데 그것도 진짜 극한까지 정신력 잡고 해야 될 것 같은. 그 보니까 물도 안 마시고 뭐 그런다고 들었어요. 뭐 뭐 시합 때 되면은.
수분 좀 네, 그런 거 단수를 좀 조절하고 하긴 해야 돼요. 아. 그 물도 좀 덜 마셔야 되고 뭐 이렇게 방법이 되게 있는데 네네. 컨디셔닝 하는 방법이 어쨌든 다이어트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얘기고 수분 조절이나 그런 네. 것도 근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아무튼 그 이후에 뭐 그럼 서로 통화하시고 뭐 그거 제가 네. 이렇게 해서 연락해라라고 올리자마자 바로 연락 왔어요. 오, 기다렸다는 듯이 오셨군요. 아 네. 저를 되게 옛날부터 좋아했대요. 아 그러면은 그게 약간 그거 아니에요? 살짝 옛날에 저희 그 학창 시절에 남자 여자애들 보면은 서로 감정 있고 호감이 있는데 일부러 더 거칠게 막 툭툭 치잖아요. 아니 저는 근데 저는 한 주먹씩을 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죠, 이제. 나는 그 사람을 좋아했어. 재밌다고 생각했어. 네네. 아, 재밌는 친구다. 아 진짜 재밌다. 네. 아 웃기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인스타에 그러니까 네. 유튜브에서 약간 그렇게 여러 안 좋아했지만은 인스타에서는 또 잘 되잖아. 저 인스타로 봤어요. 네. 그 자녀분들이랑 밥 먹는 컨텐츠? 네. 부인한테 혼나는 컨텐츠로 보다가 이분 몸 되게 좋다 한 걸로만 알고 있고 어떤 포지션이 전혀 몰랐어요. 아 근데 네. 몸 좋고 네. 내추럴로 사실 그 정도 만들기 쉽지 않고. 근데 좀 이제 이상한 말을 좀 많이 하긴 하죠. 아 그래요? 뭐 어떤 캐릭터인지 진짜 모르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저기 뭐야 네네. 내가 약 꽂으면은 시범 옆에서 백큐ම් 잡고 있다 뭐 약간 이런 거. 아 크리스 범스테드 네, 네. 그분 그 6년 연속 무슨 챔피언 하신 분이죠. 그쵸. 그분이.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약간 그게 이렇게 있나 봐요. 그냥 가끔 이렇게 가만히 이게 좋은 사람인데 이러고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뻥 하고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올 때 있잖아. 그게 좀 있나 봐. 아 야수성이 있으신가 네. 보다 마음 안에 그 약간 프라이드랑 다 있는데 네 남자라면 있는 네, 그게 다 있는 이제, 그 네. 야수가 이제 계속 인터넷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 거죠. 그 힙합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래퍼분들이나 락커분들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그냥 래퍼라고 보시면 되죠. 말하자면 이제 래퍼나 다름. 한주먹님은 래퍼다. 네, 래퍼나 다름없죠. 근데 어쨌든 산소통 들고 가서 이제 같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뭐 이제 할 건데 네. 뭐 여튼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좋게 생각해요. 저는 다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고. 네. 저도 평화주의자라서 저도 뭐 한주먹님 진짜 몰라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아니, 진짜 재밌는 사람이에요. 네. 그 유튜브 네. 인스타 릴스 보면은 재밌어. 나 맨날 그거 보거든. 네네. 뭐 다 보거든. 네. 조회수도 막 뜨면 몇백만씩, 봐요. 네, 네. 몇백만씩 나오고 재능 있는 엔터테이너예요. 네. 근데 이제 근데 왜 그런 글을 왜 썼을까? 뭐 그런 거라니까. 이제 힙합 업계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힙합 쪽에서도 저희는 가사로 남을 저격을 많이 하거든요. 노래로. 그럼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사실 가사로 디스를 하는 게 애정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윙스랑 빅나티도 애정 싸움이에요? 네. 스윙스 존나 불쌍. 그렇죠. 이제 피곤해 하시는 게 보이긴 하는데. 그게 무슨 네. 왜 진짜 너무 불쌍하다. 그거 씨발 돈 안 줘도 되는데 그거. 네. 아니 근데 저작권 그 인정권 그거 이유가 180원 그냥 혼자 다 꿀꺽해도 되는 거잖아 그거. 그쵸 이제 오너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거 안 줘도 돼. 네. 그거 안 줘도 되는데 그거 날라준 거 아니야.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개웃겨 진짜.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방금 애정 표현이라고 하면은 좀 우습게 보이는 느낌들이 있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서로 이제 까거든요. 근데 사실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주먹 씨가 네. 올리고 5분 만에 내렸어요 그걸. 그렇게 올리신 거 봤어요. 왜 5분 만에 계속 하루 종일 냅둬놓지 네. 5분 만에 내리냐라고 말씀하신 거 봤어요. 그러니까 5분 만에 내렸다는 거는 자기가 써놓고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내린 거야. 그러니까 애정으로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닐 거야. 아 그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저는 뭐 그렇게까지 유아적인 마음으로 그걸 올렸을 거라 생각 안 해. 그건 너무 애새끼 같은 마인드잖아. 근데 기관형도 나왔는데 걷다가 그렇게 글을 쓰면 설기관님. 제 네네. 훈장받은 대한민국 최고의 네. 내추럴 보디빌더. 그거 봤어요. 그 데드리프트 188번 치는 거 봤어요. 네. 네, 그 산소 호흡 하신다. 그거 하고 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산소통 훈련법을 네. 같이 하고 싶으신 거라니까요. 제 같이 생각. 하고 싶어서. 네. 네. 아니 너무 유아적 발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니 그게 근데 형님 생각해 네. 보시면은 그 스윙스님, 빅나티님 싸운 것도 네.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까 빅나티 정도는 아닐 거라는 거죠.
아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있는데. 다 큰 어른이 빅나티는 20 몇 살이야. 뭐 네.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네. 23살인가 4살인가. 그렇죠. 엄청 어리시죠. 네. 어린 새끼한테 자꾸 이렇게 큰 네. 돈을 쥐어주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가 뭐라도 된 것 같이 이제 네. 그딴 개짓거리를 하는 건데 네네. 그런 새끼들은 빨리 업계에서 퇴출돼가지고 빅나티님이요? 예, 빨리 이렇게 해서 이건 목을 뭐예요? 예, 이건 뭐예요? 네? 그 싹을 이렇게 잘라. 아 싹이죠. 네, 싹을 이렇게. 저는 이게 뭐 목을 저 그런 새끼들 친다거나. 보면은 너무 네네.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와 저 보자마자 진짜 와 저런 새끼다 했냐. 와 네네. 진짜 존나 불쌍하다. 스윙스 너무 불쌍해. 아 그러면은 어쨌든 형님도 이제 피트니스 업계에서 많은 네. 보디빌더 분들이랑 이제 연도 많으시고 이제 최근에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몸도 엄청 좋아지신 입장에서 그 래퍼분들이 소위 좀 스웩 가사나 네. 뭔가 나 이만큼 강해 되게 남성성을 내세운 마초적인 음악을 할 때 네. 보디빌더 분들이나 정말 이런 분들이 이제 몸이 좋으시고 평상시에 뭐 MMA도 하시고 이런 분들을 볼 때는 네. 솔직히 좀 그게 귀엽게 보일 수 있잖아요. 이런 에이, 분들이. 뭐 그런 게 어딨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약간 어딨어요. 저는 왜 이 생각했냐면 간고님께서 네. 옛날에 그 틱톡 뭐 내리다가 네. 그렇게 불펌해서 릴스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거기서 래퍼 새끼들 보면은 뭐 차자랑하고 뭐하고 하는데 네. 약간 그 취지가 그런 거였어요.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아. 네, 그래서 약간 보디빌더 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실 수 있겠다. 이런 어떤 뭐 디스전도 그렇고 솔직히 래퍼들 같은. 예. 보디빌더들이 래퍼들의 영상이나 뭐 그런 스웩하는 거를 볼 것 같지도 않고요. 아 그래요? 아예 알고리즘에 뜨지도 않을 거고. 아 오로지 운동, 산소통, 맨날 줄기세포. 뭐 외국에 막 빌더 막 아니면 여자 포징하고 사진 있는 거. 여자 사진 그거 뭐지 뭐 힙합 뭐 네. 멸치들 돼지들 나와가지고 네네. 뭐 돈 자랑하고 막 이런 네네. 거 관심도 없다. 무슨 관심 있겠어요. 뭐 누가 있는지도 모를 걸. 아, 관심 없어. 그리고 그건 해줘야죠. 어떤 거요? 스웩이라는 거는 네. 그건 무조건 필요한 요소야. 아 스웩은 해야죠. 당연히 네. 이 락도 스웩으로 하는 거잖아요. 락이 스웩이 없어서 개망했잖아요. 아. 락이 원래는 네. 스웩의 원조야. 근데 LA 메탈, 헤어 메탈 나올 때 90년대 그때는 봐봐요. 힙합이 인기가 있어진 거는 솔직히 말해서 네네.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힙합 그냥 랩 좀 잘하고 네. 솔직히 씨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린애들 봤을 때. 아 그쵸. 그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하고 나와가지고 막 그 쇼미더머니 막 1등하고 막 그러잖아. 네네 그쵸. 그래서 돈방석 막야 네. 하고 막 그다음에 벼락부자 되고. 벼락부자 돼가지고 막 돈 뿌리고 다니고. 돈 뿌리고 차 사고 명품 사고. 그다음에 벤틀리 이거 그 머신. 그다음 벤틀리 샥 하고. 아 네. 그게 돼야지 이제 이게 워너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옛날 LA 메탈이 그랬거든. 아 그때는 사실 우리가 LA 메탈 하려 그러면 기타 연습 최소 5년, 10년 해야 되고 보컬도 어렵고. 근데 바깥에 비춰지는 이미지는 그냥 나와가지고 맨날 술 처먹고 여자애들 그루피들 막 씨발 30명씩 30명 데려고 맨날 약에 취해 있고. 약 마약하고 네. 인터뷰 막 놀고 좀- 섬 사가지고 거기서 네, 네. 파티하고 맨날 그것만 요트 타고? 네. 맨날 그런 거만 보여주니까 이 네, 네. 10대 애들이 그거 보면서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히피 문화. 네네. 근데 힙합이 네. 그걸 가져갔죠. 아, 근데 많이 왔어요. 그 마시핏 같은 거나 네. 아니면 그 원래 이 롤링 라우드 같이 큰 그런 공연들이 네. 원래는 그 밴드들의 유산이었어요. 아 그쵸. 근데 그 문화가 장르적으로 힙합이 이제 흑인 아티스트들이 성공하면서 그대로 넘어왔다라는 느낌들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공연적인 요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 그룹이나 아니, 그러니까 스웩이죠. 그러니까 스웩.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아. 길처럼 보이는 거지. 아. 근데 사실 힙합 뮤지션이 뭐 그렇게 쉽게 이렇게 큰 돈 벌 수 있나? 아, 어렵죠. 못 벌어요. 왜냐면은 큰 돈이라는 거는 몇 명만 버는 거야. 1%만. 예. 1%? 0.01%. 0.01%만. 예. 힙합 뮤지션들이 네. 뭐 지금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는 사람들만 있겠어요? 존나 많잖아. 존나 많아요. 래퍼 진짜 그지들도 존나 많아요. 개 많은데 네. 그 중에서 진짜 선택된 몇 명만 사실 그렇게까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쇼미더머니 나와가지고 걔네들 네. 이번 연도에 우승한 애들 몇 명 해가지고 걔네들 돈 뭐 얼마나 벌어.
그 다음 연도 되면 또 다른 애들이 나오는데 다른 우승자 또 나오는데 그렇죠. 해마다 이렇게, 나오고. 그 한 해만 돈 버는 거잖아. 그렇죠. 행사 돌면서. 그리고 다음 연도에 또 다른 애들이 먹고 다른 애들이 먹고. 맞아요. 그렇게 그리고 되는 거.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 보통. 그리고 힘들죠. 왜냐면 자기의 최전성기가 1년 하고 다음에 바통 터치가 돼버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나 그래도 최고였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면은 유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좀 메타인지라 해야 되나요? 또 뭔가 부조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예전에 저저에 계신 아티스트 분들도 꽤 많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중에도 이제 좀씩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게. 그래서 네네. 이제 10대들이 힙합도 약간 조금 저물었잖아요. 저물어 가는 게 많이 지금 저물었죠. 10대의 그 일진들이 봤을 때 저것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빠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살살 안 좋아지는 거지. 그걸 그러면은 계속 유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새 그렇게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10대들은 뭐에 좀 주목을 코인. 하는 거예요? 코인. 코인 하잖아. 벼락 부자. 글로 넘어갔어요. 네, 전장라면 좋아하고. 네. 그쪽으로 넘어갔어. 지금 10대 애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10대 애들이 그렇게 해서 그걸로 사기치잖아. 그걸로 그 무슨 강의 같은 거 릴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도 부자 되는 방법 이러면서. 그치. 네. 그걸로 넘어간 거야. 힙합의 인기가 글로 이상하게 빨려 들어갔다니까. 힙합의 돈 자랑이 코인으로 끝나는 지금.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힙합이 살짝 저무는 이유가 네네. 그것 때문에 그래. 왜 그러냐면 얘가 왜 하냐면은 저물어봤던 사람이잖아. 형님께서. 그치. 우리는 저물었잖아. 네. 나는 이미 저문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고. 그럼 그럼 나는 이제 그걸 봤지. 도대체 메탈은 왜 저물었는가. 그걸 이제 역사를 공부를 하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힙합으로 바톤 터치가 되면서 이렇게 됐구나. 그 마음이 좀 아프거나 붙잡고 싶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없어요, 저는. 그래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네, 힙합이 저렇게 막 돈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저거는 너무 필요한 요소야. 저 씬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는 라커들한테도 맨날 그 얘기를 해. 야, 이 개새끼들아. 제발 씨발 어디 가서 힘들다는 얘기 좀 하지 마라. 왜 맨날 거지 막 힘들고 막 우리 도와주세요 이딴 것 좀 하지 말라고. 야, 힙합 하는 애들 씨발. 너네 돈 필요 없어. 편의점 일하면서 네. 월급 80만 원 받는 새끼들이 신발은 150만 원짜리 신고 프라다 뭐 이런 거요? 네. 발렌시아가 프라다 네네. 존나 비싼 거 네. 명품 다 끼고 다니는 이유가 그렇죠. 네. 야, 겉보기는 멋있어야 될 거 아니야. 스웩. 사람들이 너네 봤을 때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지 니네 음악을 들을 거 아니야.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메탈하고 락하는 데서 아무도 이제 그 문화는 내가 만들었어. 존나 지랄거렸거든. 그거 하는 데마다 가가지고 제발 그런 거지 그것 좀 하지 마. 우리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하지 마. 동양. 동냥하지 마라. 동냥. 인생 극장 그만 나와라. 약간 그건데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이런 느낌인데요. 약간 황정민 바이브로. 힙합도 돈 없어. 힙합 돈 없. 대부분 다 거지야. 진짜 돈은 트로트, 발라드, 케이팝 이거잖아요. 힙합 네. 뭐야 진짜 몇 명만 돈 있고. 맞아요. 그건 진짜 맞아요. 락도 다 돈 있는데 다 있어요. 있죠. 예. 우리가 없을 뿐이야. 우리가 없을 뿐이야. 우리가 없을 뿐이야. 다 없기는 다 매한가지인데 니네가 딱 봤을 때 네가 객관적으로 씨발 니네를 봤을 때 너네처럼 되고 싶냐? 나는 인간극장에서 씨발 막 락커들 맨날 거지들 막 나와가지고 막 우리 클럽이 이제 좀 있으면 없어져요. 막 이거 보면서 한 번이라도 더 와주세요. 티켓표 10,000원이에요 하고. 근데 또 그게 제 생각에는 또 진짜 밴드가 특히나 또 어려운 게 인원수가 많아서 엠빵을 쳐야 돼요. 우리 엠빵을 진짜 페이 뭐 100만 원을 벌어도 엠빵 치면 인당 20만 원씩 하자. 25만 원 막 이러면서. 물정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소리. 페이 그래요? 100만 원? 네. 페이 100만 원을 주는 공연이 어딨어. 락 메탈이 없어. 100만 원이 어딨어. 엠빵을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린 돈을 써야 돼. 우리 음악을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3355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쵸. 한 명이 다 내는 게 아니라 엠빵 내서 돈이 지출이 엠빵을 하기 때문에 이득이야.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완전 이
배가 불렀네. 와, 역시 돈을 받는다는 발상 자체가 뭐 진짜. 돈을 누구한테 받아요? 관객 5명인데. 그 지인들. 지인들이에요. 그럼 그 5명은. 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락 혐오 발음처럼 보일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 네. 그래, 든든합니다. 형님이 또 같이 얘기해 주시니까. 네네. 그렇잖아. 그렇죠. 100만 원? 야, 100만 원 주면은 왕으로 모시지. 누가 나한테 100만 원 주면서 공연을. 저는 아닌데. 네네네. 이제 일반적인 네, 밴드들한테. 인디 밴드들한테 100만 원 페이 나오는 공연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흔치 않고. 그래도 인디 씬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좀 살짝 커머셜이 묻어서 요새 그거는 우리나라가 약간 좀 그 문화 자체가 되게 기형적이어서 관객이 5명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1000명으로 늘어나. 갑자기. 그 다음 단계. 그 중간에 100, 200, 중간 300이 200, 300이 없어요. 200, 300이 없고 5명에서 갑자기 1000명으로 늘어납니다. 힙합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그게 없어서 그래요. 로컬 씬이 없어서 그래요. 일본처럼 뭔가 이렇게 네. 그 씬 같은 로컬이 없고. 예를 들어서 상계동에서 제일 유명한 밴드 이러면 존나 웃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웃긴 게 아니거든. 왜냐면은 노원구에서 제일 유명한 밴드. 노원구 인구 120만인데 거기서 제일 유명한 밴드면은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못 먹고 살잖아. 그런 얘기하면 그게 뭔데 병신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 힙합으로 치면 성북구가 낳은 래퍼 뭐 이런 그쵸. 것처럼 그런 프라이드도 있고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서울에 사는 래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다 중앙 집권적이에요. 중앙 집권. 다 서울로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일본은 네.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봉건 제도를 봉건주의 국가여가지고 네. 영주가 다 따로 있고 거기는 각각의 작은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만의 그런 독자적인 그런 지방 문화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하 아이돌부터 해가지고 네. 언더그라운드 씬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지역 축제 뭐 그러니까 어떤 로컬 씬이라는 게 생기려고 하면은 사실 한 지역에서 3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이 30년 똑같은 이상 살아야 돼. 사람들끼리. 근데 우리나라는 이 서울이라는 데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이사 다니고. 2년마다 이사 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로컬 씬이라는 게 안 생기고 결국은 기본적으로 중앙 집권 체제의 국가여가지고 모든 게 다 중앙으로 모이잖아요. 그렇죠. 또 힘들면은 교외 지역인 그냥 경기권으로 가든가 수원으로 내려가든가 아예 지방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이게 분산돼 버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음악을 하려 그러면은 네. 밴드 음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홍대 말고는 답이 없잖아. 홍대. 홍대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홍대밖에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다음 질문 한번 준비해 볼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게 갑자기 여기서 헬스 얘기를 한다고? 헬스 얘기로 준비한 거 해야죠. 그래도. 예. 네. 저 그래도 준비 열심히 해왔습니다. 네네. 그 코로나 시기 때였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홈 트레이닝이나 자기 관리 같은 게 이제 급부상되면서 피지컬 갤러리나 뭐 흑자일스님 보면서 좀 헬스를 알게 됐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 몇 개월 전에 이제 크로커다일님께서 흑자일스 회생 방안이라 해가지고 몇 개월 아니 이 채널 기준으로 제가 준비해 온 거예요. 몇 개월 전에 황철수님과 간고님이 출연해서 다루신 적이 있어요. 흑자일스님을 제가 간혹 보거든요. 그 뭐 썰 푸는 거. 네. 네. 근데 뭐 왜 뭐 회생 뭐 이런 거랑 이런 게 좀 나온 얘기인지. 흑자 씨가 이제 좀 좀 실수를 해가지고 엄청 심하게 나락을 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저는 사실 이제 흑자 씨를 뭐 공격하고 뭐 그럴 생각 없었는데. 여러 차례 공격하시지 않았어요 그 영상? 근데 영상을 보면은 네네. 공격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다 회생방안. 아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지훈이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조언하는 뭐 그런 영상들이지. 뭐 흑자 죽어라 이게 아니. 아 네네. 와 내내야. 아니 씨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아니 그 내용을 보시면은 네, 보긴 다 봤어요. 네, 되게 다 교육적인 내용들이고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뭐 위하는 느낌인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약간 근데 우리 조지훈 씨가 네. 그 원래 저랑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한번. 저희 부스터를 이제 좀 베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진짜로요. 네.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결국 뭐 그냥 좋게 끝냈어요. 내가. 좋게 끝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제 인스타 팔로우를 끊고 연락 씹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지 이 새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뭐라더라? 뭐 경제적 자유를 이룬 이후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만 소통을 하겠다. 뭐 이런 소통을 해도 된다. 뭐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진짜 많이 버셨나 보네요. 많이 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경제적 자유 정도면 얼마를 버셨? 경제적 몰라. 아무튼 뭐 경제적 자유를 이뤘나? 뭐 하여간 그 비슷한 류의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저는 뭐 친구가 아니고 뭐 비즈니스 파트너가 어쩌고. 근데 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거든. 흑자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에요. 뭐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비즈니스적으로 저한테 피해를 존나게 끼쳤던 사람이죠. 근데 내가 한번 봐준 거잖아. 그냥 네. 좋게 넘어가준 거잖아. 네네.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할 수 있게 그 영상을 다루신 거고. 그렇죠. 진짜 넓은 아량이시네요, 형님. 넓은 아니 아량이시네요. 이번에 한 주먹도 저렇게 저한테 저런 거 했지만 네. 나 너 안 미워한다 연락해라. 네. 그래서 바로 연락해가지고 바로 화해했습니다. 저희 화해했어요 하고. 저는 네, 이렇게 네. 막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품으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도 네.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요새 줄기채 흑채 얘기하다가 흑채일스 얘기하다가 바로 넘어가서 좀 이상하긴 아니 한데. 흑자는 네. 흑자일스 얘기 진짜 웃긴다. 네. 여기서 흑자 얘기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니 근데 그 흑자님께서 이제 더 이상 헬스를 다루시는 건 같진 않던데요. 근데 보통 이제 네. 그냥 헬스 유튜브를 하려고 하면은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저는 그 괴담 썰만 37분 8분 하는 거 그 설거지 틀어놓고 보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 녀석이 알고 싶다. 근데 뭐 이런 요즘에 데서. 계속 막 네. 그러니까 막 주제가 좀 약간 중구난방하고 막 과학을 다루질 않나. 와 과학도 다루세요 이제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어떻게 퍼와가지고 자기 식대로 이제 우라카이를 해가지고 우라카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콘텐츠로 만들고 뭐 그렇게 하나 봐. 근데 그러다 뭐 또 네. 들켜가지고 또 곤욕을 치른 것 같은데. 근데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콘텐츠 가니까. 근데 흑자가 이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라카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해를 했으니까 우라카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라카이라는 표현 쓰지 말까요? 아니요 우라카이 너무 좋은 표현이죠. 그냥 일본어잖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우라카이라는 그 용돈 벌려고 네. 그 노가다 같은 거 많이 뛰었었어요. 네. 그때 그 삼촌들이 항상 야 씨 그냥 우라카이로 해. 우라카이로 해가지고 그냥 하자 뭐. 우라카이를 가라 해서 좀 쳐가지고 뭐 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아무튼 그러고 있더라고요. 음.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이제 이미지 손상이 있을 때는 네.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그 킹왕짱 몸을 가지고. 예, 다시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오는 게 네. 그거 방법밖에 없죠. 그러려면은 형님이랑 산소통 한번 해야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네. 걔랑 별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좀 품을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흑자는 네. 그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고, 네. 그러니까 기본 바탕이 이제 사악한 사람이 있는데 사악한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뭐 착한 애인데 네. 뭐 이렇다 뭐 이런 경우가 있고, 네. 기본적으로 그냥 나쁜 근본 사람. 바탕 자체가 사악한 새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네요. 누가 보면은 야 걔가 좀 모질라도 그렇지 사람은 착해. 애 부류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 많이 이상하게 가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모자라지만 착하다 그게 아니고. 네네네. 그냥 착한 사람 있고 그냥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쵸. 기본적으로 그냥 악한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원래 대부분 만나보면 다 착하거든. 그쵸. 보통 인간은 다 착해요. 보통 그냥 만나서 얘기해보면 다 괜찮아. 네네. 근데 만나서 얘기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도 이 새끼는 진짜 이 새끼는 악마구나.
아 태어날 때부터 악마로 태어났구나 이 생각이 드는 새끼들이 있거든. 군대에서도 있었어요. 아, 네네네. 군대에서도 나를 막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런 선임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알고 보면 또 착한 애들이야. 그랬던 사람들마저도 그런 알고 사람들- 보면 사람은 네, 착해. 네. 네. 그런 착한 애들인데 환경이 애를 그렇게 만든 거지. 근데 저기 시스템이. 그 와중에 네. 그냥 진짜 악마가 있어. 뭔 말인지 알아요. 네. 그냥 시스템 상관없이 원래 시스템, 나쁜 사람이었어. 원래 그냥 악마가 있어. 네. 가끔 있어요. 진짜 가끔. 진짜 가끔. 근데 동기 중에 하나 있었어. 어. 아 얘는 진짜 악 그 자체구나. 진짜 사람이 못됐다. 그냥 악, 어. 선악이 있다고 하면은. 근데 조지훈은 악에 가깝죠. 와 진짜로 네. 그런 분이시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모욕 이런 뭐 명예훼손 뭐 이런 건 아니잖아. 아 이거 본인이 생각하시는 네, 그냥 그건 그런 거죠. 것 같아요. 아, 저는 좀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을 좋아해요. 아, 다 그렇죠, 형님. 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악마를 좋아하진 않죠, 사람들이. 네, 네. 그런 악마를 제가 가까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너무 네. 소름 돋아 생각하면. 아, 소름 돋으셨어요? 네. 소름 돋는 악마 어. 같이 느껴져요.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요새 줄기세포에 대해서 정말 자주 언급하십니다. 네. 네. 줄기세포가 저속노화 혹은 역노화에 좀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영노화는 지금 없어요. 아, 역노화는 이제 젊어진다라는 네. 뜻이죠, 오히려. 네. 늙는 게 아니라. 네. 그럼 역노화는- 방지한다? 네. 영노화는 없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적인 그런 상태, 유전자의 상태, 네. 몸 상태,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유전자의 상태가 40살인데 네. 그것보다 늙어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네네. 염증이나 뭐 하여간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생화학적인- 딱 네. 그 나이대였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그쵸. 팍 늙어버린다는 거지. 그 컨디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이제 43살이지만 네. 유전자 상태는 35살 정도일 수도 있단 말이야. 아, 네, 네, 네. 근데 실제로 몸 상태는 60살일 수가 있어요. 아, DNA와 몸의 이 피지컬적인 부분이 안 이제 맞는 거네요. 안 네. 맞을 수가 있죠. 네, 네. 순간적으로 몸이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오, 네. 예를 들어서 뭐 개 같은 질병에 걸렸다든가 네. 그리고 뭐 스테로이드를 사용해가지고 네. 아직 DNA는 손상이 안 됐는데 다른 데는 이제 다 손상이 됐다던가 하여간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네. 몸이 병신이 됐다던가 뭐 하여간 그런 상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유전적인 후성 유전학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 그 유전자의 상태까지는 내가 되돌릴 수 있는 거지. 줄기세포나 여러 가지 이제 테라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펩타이드라든지 네네. 뭐 여러 가지 약물 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훈련이나 이런 것도 통해서 이제 다시 되돌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 이걸 또 영노화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유전자의 레벨 자체를 그 이전으로 돌리는 기술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막 20살 때, 10살 때 DNA로 이렇게 더 가는 네, 약간 마치- DNA 자체는 사실 네. 그대로 있어요. 음. 거의 죽을 때까지 계속 그대로 있어요. 네. 근데 왜 이게 병신이 되냐면은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있어요. 후성 그래서 유전학, 네. DNA를 발현하는 네. 그 어떤 정도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떤 데를 더 이제 개방을 하고 막 말고 막 이런 거 갖다가 이해했어요. 예, 네네. 이게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네네. 유전자를 발현하는 어떤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갈수록 이제 어떤 걸 더 많이 내뿜고 어떤 거는 억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되게 복합적인 이유로 뭐 그렇게. 여튼 그게 네. 이제 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해서 네네, 이해했어요. 유전자 자체는 네. 그대로지만은 그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상태가 바뀌는 걸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네네. 뭐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네. 쉽게 네네, 얘기한 이해하고 건데 있습니다. 네. 여튼 이 상태를 갖다가 이제 다시 이제 되돌리는 거는 아직 없다. 없다. 근데 그거 지금 자체는. 노벨상을 받아가지고 그 뭐 야마나카 인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이걸 되돌리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줄기세포 기술로는 그건 안 되고 지금 제가 이제 요새 이제 좀 밀고 있는 줄기세포 시술은 이제 정맥으로 이제 쏴가지고 줄기세포를 이 몸에서 그러니까 이 피를 뽑아가지고 네. 피든지 골수든지 이런 것들 뽑아서 그걸 정제해가지고 이
줄기세포를 농축을 시켜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거네요. 내 피를 뽑아서 여기서 엑기스만 했다가 다시 넣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게 근데- 효과가 있어요? 내 피였다가 그쵸. 줬다 다시 그렇게 내 피. 생각하면은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약간 네. 침 뱉었다가 내 침을 다시 꿀꺽 삼키면은 그쵸. 그냥 내 침인 거고 그치. 그런 느낌으로서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네. 그게 왜 효과가 있냐면은 뽑아서 농축을 한 다음에 볼루스로 이걸 확 집어넣으면은 얘네가 들어가가지고 그 중간엽 줄기세포의 크기가 네. 폐 모세혈관보다 훨씬 커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가면은 얘네가 쭉 들어와서 이 폐까지 가는데 1분이 안 걸리거든. 다 걸려. 폐 모세혈관에 네. 걔네가 다 걸려요.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렇게 딱 모여버리면은 네. 걔네가 허브가 돼가지고 이 재생신호를 일으키는 허브가 돼요. 폐가. 오. 역할이 그렇게 바뀌는 거네요. 바뀌는 거예요. 오. 그게 우리가 계속 피가 흘러갈 때는 네. 뭐 하나씩 걸릴 거 아니에요. 줄기세포가 하나씩 하나씩, 걸리고. 네. 근데 얘를 농축을 시켜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쫙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한꺼번에 걸리잖아요. 쫙 퍼지는 거. 약간 네.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딱 해가지고 네네. 임계점이 딱 어느 정도 한꺼번에 어느 정도 딱 이렇게 모이면은 네. 걔네가 재생 허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피가 계속 지나가면은 마치 코팅을 하는 것처럼 재생 신호가 계속 걔네들한테 입혀져가지고 전신에 그 어떤 그걸 갖다가 이제 파라크린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파라클린 이펙트. 네. 네. 폐 중심 파라크린 이펙트라고 하는데 네. 요걸 통해 가지고 전신에 어떤 회복 신호 이런 것들을 이제 주는 거죠. 오. 그래서 영로화는 아니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그거를 이제 회복하는 그런 그러면은- 신호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랄까 헬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 같은 것도 좀 더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피부도 좋아져요. 확실히 좋아져요. 뭐 그 숨 쉬는 거나 폐활량이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좀 다 좋아지나요? 밸런스. 말하자면은 네. 약간 한번 리셋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걸 몸을 한번 리셋을 하고 싶은데 이걸 약물로 어떻게 컨트롤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 몸에 있는 이제 썩은 세포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화된 세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세포가 노화가 되면은 얘가 파괴가 되든지 네. 어쨌든 좀비 세포가 돼가지고 안 죽어. 그러니까 재개발을 안 하고 그냥 얘는 그냥 작동은 하지만 늙은 세포로 그냥 더 이상 분열 안 하고 그냥 좀비 세포로 그냥 기능만 하게 냅두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그럼 찌꺼기가 남는 느낌인 거네요. 그러니까 얘가 네. 죽은 건 아니야 세포가. 어쨌든 전신의 세포가 이게 계속 재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게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제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쓸모없는 거는 빨리빨리 버리고. 죽여버리고. 네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게 자원이 많이 든다 보니까 네. 얘네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면은 몸이 제대로 기능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좀비 세포로 만들어. 근데 얘가 더 이상 분열도 안 하고 뭐 역할을 수행을 못 하고. 아니야 재건도 안 하지만은 네. 역할을 수행해. 아 역할은 수행하는데 그 효과가 미비한 거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아. 근데 얘네가 하나 생기면은 네. 그 주변이 다 그렇게 돼.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 그런 다 죽어가는 그 네. 재개발 안 되는 세포들이 계속 아. 퍼져가지고 네.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건데 그러면 이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제거를 해버리고 뭔가 이렇게 몸을 리셋을 하고 더 좋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할까 펩타이드니 뭐니 약물들 막 해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 한번 청소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졸라 했지.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근데 원래 생명공학과 출신이고 네, 서강대학교 출신이시잖아요. 그 화학. 그리고 네. 같이 유전공학을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알아 이거를.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예. 근데 네. 줄기세포는 우리 당시에 황우석이 엄청 유명했어요. 저 진짜 초등학생 때. 네. 그래가지고 그 형 때문에 약간 줄기세포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약간 조금 잘 안 됐어. 아 오히려요. 네, 그 이후에. 왜냐면은 그 네. 형이 그 논문 저거 잘 조작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물론 그 형은 저희 사우디인지 어딘지 가가지고 지금 연구 계속하고 잘 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좀 약간 줄기세포 관련해가지고는 저도 좀 회의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고.
뭐 씨발 저 되겠어? 뭐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원리 자체가 네, 아니 값을, 원리는 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 실제로 이게 실현이 될 거냐 거기에 네네. 대해서는 약간 네.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제가 안 보던 20년 사이에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네. 과학자들이랑 기술이 발전하면서 좋게 된 엄청 거예요.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줄기세포 욕하는 사람들도 그때 생각만 하고 20년 전 줄기세포를 인식하고 그때 있는 생각만 거죠. 하고 네. 저거 다 수도사이언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동안 엄청 발전이 많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그걸 따라잡은 거예요. 그거를 항노화 기술을 이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막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 이미 그만큼 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미 다 해놨네? 그리고 가서 이제 갖고 온 거지. 그동안 펩타이드- 연구해 놓은 거 딱 엑기스로 정리돼 있고. 다 돼 있어. 씨.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갖고 와가지고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그 뭐 신의료 기술 막 이런 걸로 인정이 됐어. 줄기세포 이 관절강 시술이. 그래가지고 좀 더 대중화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작년부터. 상용화도 되고 네. 대중화도 되고. 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관절강 내 무릎에다가 쏘는 것만 네. 지금 신의료 기술로 인정이 된 상태지만은 네. 어쨌든 기계랑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거니까. 동일한 걸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좀 대중화가 된 상태에서 제가 그거를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저도 해봤죠. 해봤는데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스트레스도 많고 항상 이제 좀 전투 상태에 이제 살다 보니까 네. 사업하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다 저랑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몸 상태가 엄청 안 좋고 그렇죠. 항상- 잠도 잘 못 자고 네, 잠못 스트레스 자고. 받고. 네. 스트레스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정기 심박수가 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전 한 100 정도 돼요. 보통 사람들은 한 60에서 70인. 그럼 건강한 많이 사람들. 높은 거네요. 네. 30 높은 거예요. 네. 20에서 30 정도가 높아요. 네네. 90에서 100 정도가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도 100이에요. 계속 뛰는 거예요. 이게. 네. 이렇게. 툭툭툭툭툭 하면서 뛰어요. 네. 근데 그거 맞고 나서 제가 그 몇십 년 만에 70대로 내려왔어요. 안정감을 찾았네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그게 큰 평화인지 사람들이 모를 거야. 항상 100이었다가 70으로 내려가면은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곤두서 있다가 뭔가 곤두서 있다라는 게 원래 디폴트의 나의 모습이었다가 그게 좀 조금 칠해지는 걸 직접 체감하니까 또 다른 세상에 제 2챕터가 좀 열리는 느낌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게 사실 이제 안정기 심박수가 높다고 해서 내가 막 사람이 막 공격적으로 변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건 아닌데 그 설명은 어떻게 돼? 건강한 사람들은 이거 잘 몰라. 원래 건강한 사람. 네, 원래 그냥 정상인들은 이거를 네네. 이 느낌이 뭔지 몰라요. 네네네. 그냥 항상 불안하고 항상 막 그 쫓기는 느낌 나고 막 평화롭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근데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살도 안 빠지거든. 네. 살도 안 빠지고 성장도 안 돼요. 근육도 안 붙고. 네. 네. 왜냐면은 사람의 몸은 이게 리듬이 있어요. 왜냐면 수용체라는 게 계속해서 자극을 하면은 작동을 안 하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든 코르티졸이든 뭐든 다 이게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은 다 펄스 형태로 되어 있다고. 성장 호르몬도 잘 때 잠깐 나오고 어떨 때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이 호르몬들이 이 펄스 형태로 이게 구성이 되는데 네. 항상 맥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긴장 상태. 그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안정기 심박수 올라가면서 장수와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빨리 죽는 사람. 빨리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긴장 상태에 있고 네. 항상 전투 모드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에너지를 어떻게 쓰겠어요? 빨리 필요하단 말이에요. 폭발적으로 팍 계속- 쓰려고.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탄수화물에서만 얻으려고 해. 그러니까 지방을 원래 인간은 밥을 먹었을 때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네. 공복 상태에서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써야 돼요. 네. 원래 그렇게 돼 있어. 네. 근데 공복 상태에서도 지방이 잠겨 있는 거야. 탄수화물을 더 끌어다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을 이걸 근육을 다 근육을 쓰는구나. 네, 근육을 다 파괴하고 파괴하는 그렇게 되는 거야. 살은 안 빠지고 살만 찌는 거죠. 그러면은 줄기세포는 네. 언제 한 번씩 맞는 거고 얼마 정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료 기술이면 되게 비쌀 것 같은데. 비싸고 네.
근데 이거를 뭐 모든 사람이 다 막 이렇게 맞아야 되고 막 그런 건 아니고 네네. 그냥 돈 있으면 맞는 거죠. 아 돈이 좀 많이 드나요? 많이 들죠. 그래도 한 600, 700 이 정도. 그렇게 많이 들어 주사 한 방에? 그럼요. 와. 이거 돈 많아야겠는데요? 근데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네네.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뽕 뽑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맞고 나서 다 뽕 뽑았어요. 오히려 머리가 엄청 맑아져.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없던 업무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쫙 올라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맞기 전에 한 다이어트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106kg에서 한 86kg까지 뺐어요. 네. 뺐는데 그 밑으로 안 내려가더라고. 아무리 뭘 해도 안 내려가. 네. 근데 맞고 나서 다시 다이어트를 하니까 10kg가 그냥 쭉 하고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내가 가려고 하면은 그대로 가고 플러스로 가려고 하면은 플러스로 가고 지금 제가 맞고 나서 지금 2주 됐는데 한 4kg 들었어요. 근육이. 근육량이. 네. 와. 물론 이제 이게 내가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가지고 네.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은 네. 마이너스 방향으로 쭉 가지고 네네. 요 방향이 이제 한번 리셋이 되니까 되는 거예요. 아. 그 그게 다이어트도 필요하구나. 계속 네. 하다 보면은 네. 결국에는 전투 모드로 계속 가게 돼가지고 네. 지방이 잠겨요. 그래서 그래서 안 빠져. 어느 순간 되면. 그럼 젊은 사람들한테도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아니 건가요? 뭐 젊은 사람도 굳이 할 필요 없고 젊었을 때는 네.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면 살 잘 빠지고 잘 빠져요. 네. 근육도 잘 크잖아요. 맞아요. 근데 늙으면 안 되거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리셋이 한번 필요한 시점인 건데. 리셋이 안 돼서. 그러니까 몸이 안정된 상태로 한번 가야 되는데 그거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 우리는 계속 일도 해야 되고 그렇죠. 바쁘고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결혼하신 분들도 꽤 많을 거고 네. 자녀도 봐야 되고 업무 전화 뭐 잠도 제대로 못 자 막 그러실 텐데 다들. 그렇죠. 네. 줄기세포.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꼭 형님한테 조언을 받아가지고 나이 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늙기 싫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네. 이제 영노화 기술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한 15년에서 20년 전후로 해서 아마 나올 텐데 그 전까지 이제 어떻게 유지를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DNA를 최대한 지키면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이제 줄기세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펩타이드나 뭐 이런 것들 맞으면서 버텨야지. 버틴다. 네, 버틴다는 개념으로. 네네. 결국 이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DNA를 최대한 이제 지키면서 손상이 안 가게 네.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하죠. 유지한다. 네, 기술이 나올 때까지. 네, 기술이 나올 때까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요거 얘기 나오다가 좀 궁금해서 봤는데 바이오 해킹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거랑 좀 같은 맥락의 표현인가요? 그렇죠. 바이오 해킹. 그러니까 바이오를 말 그대로 해킹한다. 네.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바이오 해커라고 부르는 거죠. 바이오 해커. 네. 오, 표현이. 근데 이거 네. 되게 외국에서는 되게 보편적인 어떤 표현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허가되지 않은 이런 펩타이드나 네. 뭐 이런 것들 연구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일반 의료 기술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계속 보지만 네. 거기서 이제 좀 더 실험적으로 이걸 더 이제 보는 사람들을 이제 바이오해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몸에다가 이제 생체 실험도 많이 하고. 그 원래부터 약간 그런 연구하시거나 실험하시는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튼 뭐 하나 이렇게 붙잡고 들어가면은 네. 이제 재밌으니까 일단 재밌잖아요. 재밌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네.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되지? 이게 뭐지? 이러면서 계속 그냥 끝도 없이 그냥 파고 들어가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드르륵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하다 또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 제가 느낄 때는 이제 피트니스 업계 위주의 어떤 영상들을 이제 자주 올리시잖아요. 원래 이제 그러니까 다른 미디어적인 뭐 이슈든 정치든 유명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든 이런 걸 좀 다루시다가 근데 그거는 안 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도 한 3, 4년? 4년? 네, 그러니까요. 4년 정도 됐을걸? 예.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이슈를 다루거나 한 적도 없고 정치를 했죠. 정치. 네. 이슈는 안 다뤘어요 거의. 그리고 누구를 이제 막 네네. 공격하고 막 이런 거는 네. 뭐 제가 무슨 사이버 레카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전
레카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걔를 공격한 거야. 걔랑 싸운 거야. 아 레커는 진짜 이슈를 끌어다가 그거를 네. 파는 건데 네. 형님은 그게 아니라 그냥 전쟁을 한 진짜 거예요. 전쟁을 한 거고. 네, 그냥 엄연히 다른 누구랑 거다. 네. 전쟁을 한 거지. 어디서 사건이 일어난 거 가지고 내가 사이버 해킹을 하고 레카차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그걸로 돈을 벌고 막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가서 씨발 1대1로 싸운 건데 그게 왜 이슈 사이버 해커 뭐 내가 1대1로 가서 네, 싸운 네, 건데 네. 왜 그게 사이버 해커야. 아 맞는 말씀이시죠. 그걸 네. 존나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슈는 예, 내가 예. 무슨 이슈를 다뤘어.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형님 그러면은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아포칼립스 퓨리라는 제품 개발하셨잖아요. 네네. 예.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포칼립스 퓨리도 네. 이제 제가 이제 원래 피트니스를 뭐 지금 최근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되게 오래 전부터 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네. 강의 영상 이런 것들도 벌써 만든 지가 6년, 5년, 6년 이렇게 돼가니까 네네네. 스테로이드 뭐 입문 뭐 강의 뭐 이런 것들 네네네. 벌써 5년, 6년 됐고 네네. 제가 이제 부스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네. 벌써 10년도 넘었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막 1, 2년 준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통 짧게 잡아도 3년, 4년. 지금 이제 강의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4년 동안 준비했어요. 좀 지금- 이렇게 진짜 길게 보시고 네. 그 프로젝트에 그 푹 몰입을 하셔서 연구하시고 이제 그 타이밍과 빌드업들이 좀 길게 가시는 편이군요. 좀 되게 길게 가져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뭐 만드는 뭐 주얼리나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거 주얼리도 저희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네네. 이거 다 만들어 놨어요. 사실 시제품이든 뭐든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옷도 만들어 놓고 다 해놨는데 그거를 제가 왜 출시를 안 하냐면은 그걸 제가 입고 2년, 3년, 4년 동안 이게 이상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임상 실험 같은 거네요. 네. 제가 만들어 놓고 지금 당장은 멋있을지 모르겠는데 2년, 3년 지나고 보면은 멋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런 건 다 폐기하거든. 유행이거나 혹은 그때만 팔리는 그런 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눈에 봤을 때 저도 제 눈을 못 믿기 때문에 당장은 예뻐 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가 계속 지 거를 하다 보니까 내 거에 애정이 생겨가지고 내가 만든 건 다 예쁘고 좋아 보이거든. 맞아. 근데 그래서 네. 이거를 섣불리 안 내고 보통 묵혀놔요. 3년, 2년, 3년 정도 묵혀놓습니다. 그걸 실험하는. 네. 네네. 그래서 옷도 출시를 안 하는 거예요. 다 만들어.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종류별로 다 만들어놨는데 아포칼립스 퓨리도 그것도 네. 사실 이제 실험을 엄청 오랫동안 하고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배합이랑 이런 것들 다 연구 다 해놓고 사실 그렇게 해놓고 실험 계속 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딱 나온 거야. 이거는 안 팔려도 돼. 이거 내가 먹으려고 만든 거야. 처음에 1,500통을 만들었어요. 1,500통이요? 네, 1,500통 만들어. 1,500통 다 먹으면서. 그러니까 네. 1,500통을 만들었는데 그럼 돈이 어마어마하거든. 네, 돈 그래, 많이 들죠. 네, 우리는 또 원가 되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예를 들어서 보통 부스터에 뭐 태아닌 들어간다 그러면 100mg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 네. 근데 그게 1,000이 들어가 있어요. 와. 1,000mg. 그러니까 그게 100이랑 1,000이랑 이렇게 부피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가격은 일단 10배가 뛰는 거예요. 원료 가격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네네. 그 구성을 보면은. 그래서 제가 나락을 갔을 때도 꾸준히 팔렸어요. 그 제품을 아는 사람들은 한 번 한 번 먹은 사람들은 계속 사가지고 네. 그거 제가 처음 냈을 때 5시간 만에 다 팔렸어요. 와우. 1,500통이. 그래가지고 2,000개를 추가 발주해서 그것도 일주일 만에 다 팔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한 3달, 4달 사이에 거의 한 10,000통 팔고. 그리고 나락을 갔어요, 제가. 그리고 네.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다시 복귀를 하면서 그 전에 이미 만들어놨던 이미 그때 다 개발해놨던 거예요. 지금 또 신제품이 나오거든. 네네. 신제품 나오는데 그때 다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이미 개발 네. 완료는 다 되어 있었고. 네, 그래서 그때 만들어놨던 V8 퓨리라고 이제 운동 중간에 먹는 거. 그건 중간에 먹는 거. 네, 운동 전, 중간, 끝나고 먹는 거. 이 세 개가 이미 다 나와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V8이 더 잘 팔리고 있고 이제 신제품 또 나올 건데 운동 후에 먹는 포스트 워크아웃 제품이 나올 건데 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기간을 잡고 연구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모든 걸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형님이 유튜브 채널을 네. 운영하는 그런 목적도 있나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형님이 따로 생각하시는 그 온라인 외적으로 혹은 형님의 어떤 개인 길게 바라보는 프로젝트 중에 이게 필요해서 하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쵸. 필요하죠. 어떤 거를 좀 목적을 그 다음에는 이제 저의 그 스테로이드 관련 해가지고 이제 신체 강화 약물 관련한 이제 강의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되게 좀 파편적으로 인터넷에 그냥 막 이렇게 산재가 돼 있어요. 제대로 된 정보도 아니고 올바른 정보가 아닌 그런 쓰레기 정보들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뭐 이렇게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도 쓰레기 정보가 99%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정보거든요. 전문가인 척을 한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지 뭐 네. 어디 뭐 포럼이나 뭐 이렇게 커뮤니티 이런데 막 정보가 많이 있다. 모든 게 다 있다라고 네. 해도 거기서 파편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보들 진짜 정보도 있겠지. 네. 근데 쓰레기 정보가 더 많다고. 아.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나무 위키가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답 아니죠. 이놈 저놈 다 달라붙어가지고 네, 막 다 수정할 수 있고. 예. 네. 그게 진짜 정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뭔 말인지 알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추려가지고 A부터 Z까지 이거를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이거를 생리학과 양리학에 맞춰가지고 어떤 학문적인 틀에 맞춰서 이거를 정리하는 작업을 그냥 엄청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본격적으로 이걸 한 게 4년 전. 그것도 꽤 오래됐네요. 4년 동안 네. 이제 다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틀은 그때 다 잡아놨고 4년 전에 다 잡아놨고 네네. 계속해서 이제 디벨롭만 4년째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근데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거를 네. 정리해서 푸시려고 이제 하시는 좀 있으면 건가요? 나오죠. 그렇게 해서 나오고 네. 거기에 이제 나오는 같이 이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바이오해킹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의료 어떤 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이 이렇게 좀 잠겨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뭐 오래 사는 것도 오래 사는 건데 어떤 종족적으로 강화 인간이 되는 게 결국은 좀 궁극의 목적이 될 것 같거든 내가 볼 땐. 슈퍼 솔저 되는 거. 네. 네. 스페이스 마린이 되는 거지. 네네. 그게 지금 되게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진짜 그게 목표 같긴 해요. 왜냐면은 네. 아니 이건 당연한 수순이야 이거는. 네. 여자든 남자든 네. 슈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결국.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AI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엄청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몸 가지고 지랄하는 것밖에 안 남아. 아 인간의 그 유기체 그 자체로만.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네. 돈도 뭐 다 뭐 기계가 벌어오고 뭐 얘네들 다 근데 우리 몸 존나 약해. 오래 못 살아. 뭐야 이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AI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거는 우리 건강, 근육 만들기. 사람의 몸, 네. 신체와 관련된. 이 유기체. 얘를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겠죠. 기술 발전 그리고 인간의 생명 연장 그리고 생명 연장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젊어져야 되고. 젊어지고 더, 네. 강화되고 유전자적으로도 이게 해킹을 해가지고 네. 더 디벨롭하고 그 우주에 나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신체를 가진다든지 하여간 그쪽 방향으로 아마 네. 진화가 되겠죠. 네.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건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또 이쪽에서도 사이보그로 가느냐 이 몸뚱아리를 더 강화시킬 거냐 이 방향으로 두 개로 갈 거라고. 근데 결국은 저는 이쪽으로 아마 이 바이오 쪽으로 이제 갈 것 같은데 몸뚱아리 개발하는 쪽으로. 네, 몸뚱아리. 네. 아니, 사이보그도 하면 네. 좋죠. 사이보그도 같이 네. 이렇게 이식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네.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고 어쨌든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뭔가 제가 생각할 때 한 네. 두 발자국만 빨리 가면은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거든. 네.
저는 좀 한 발자국 더 빨리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근데 되게 빨리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네. 제가 이제 공개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또 준비해 두신 것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저는 그쪽 방향으로 좀 이렇게 가서 좀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좀 좋아진 게 AI 덕분에 직원이 많지 않아도 되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비서 역할도 수행을 다 해주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ADHD맨들한테는 진짜 되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거든.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을 존나 벌려놓고 마무리가 안 되는 게 수습이 안 돼. 수습이 안 되거든. 이만큼 프로젝트 만들어 일 놓고. 100개 벌려놓고 수습이 안 돼. 근데 지금 수습이 돼요. 아, AI와 함께 하면서. AI한테 네. 잘 동안 일 시켜놓고 자고 일어나면은 얘가 다 해놨어. 아, 그쵸. 그거 네. 좀 느껴요. 근데 저는 네. 거의 한 100만 원, 뭐 100만 원, 한 150만 원 정도 쓰거든요, 한 달에. AI로만요? AI 비행으로. 와. 그런 걔네들이 일 다 해놓으니까 너무 편하고 진짜 옛날에는 한 10명에서 같이 해야 되는 일을 그냥 혼자 다 해버리니까 얘가 어떤 AI에 150만 원씩 쓰시는 거예요? 다 써, 다. 아. 그리고 네. 이제 API도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네. 토큰 비용으로도 계속 나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럼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예를 들어 직원 한 명만 네. 고용하려고 하더라도 네. 월급 주면 180, 200 딱 나가는 건데 네. 심지어는 그 직원이 2명, 3명, 4명 될 수도 있는 분량을 AI라는 그 하나로 이게 되는 거니까 직원 필요 없어요, 이제. 진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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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000명이서 할 일 그냥 AI 다 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고. 혼자서 컴퓨터 켜놓으면 하루 예를 동안 들어서 이제 네, 네. 제약회사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나중에 제약회사를 아마 하게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잘 모르겠어요. 할지 말지는 솔직히 이게 의료법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솔직히 짜증이 나가지고 그 제한되는 게 너무 많아서 네.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제약 산업 자체가 원래는 되게 이 노동 집약적이고 되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인간도 엄청 많이 필요하고 막 그런 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 엄청 필요하고 인간이 엄청 많이 필요해. 네. 그러니까 실험 막 하려고 그러고 막. 아, 네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AI가 엄청나게 많이 해결을 해줘가지고 뭐 신약 개발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도 나온다. 양자 컴퓨터로 네. 실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야.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안에 시뮬레이션으로 신약 실험을 하는 거죠. 컴퓨터 내부에서. 그럼 실제로 그 물리적인 시간들이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필요하고가 컴퓨터 내부 내에서 할 수도 있는 해결이 되는. 네. 와. 그거를 이제 실제랑 똑같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마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신약 개발을 해서 거기다가 넣고 돌리는 거야. 와. 그러면은 실제로 10,000명한테 뭐 30년 동안 실험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네. 10,000명한테 뭐 10년 동안 뭐 이렇게 네. 해보고 막 그러면서 이제 신약 개발 기간이 막 10년에서 15년 막 이렇게 걸리고 막 그런데 네. 양자 컴퓨터로 그냥 넣고 돌려버리면은 그냥 막 며칠 만에 나오고 와. 결과 나오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빨라지는 거. 네. 정확히 저 새끼 잘 모르고 얘기한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네. 근데 또 이제 이거를 인정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있잖아. 아, 그렇죠. 컴퓨터 내부에서 그냥 시뮬레이션 돌린 건데 그게 맞냐 안 맞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튼간에 이 기간이 짧아진다. 들어가는 노동력도 줄어들고 여튼 뭐 이런저런 하여간 엄청 다른 세상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스페이스 마린 만드는 게 목표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막 크게 공상과학이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20년 전에 22살 때쯤에 이제 인간은 300살까지 사는데 이제 거의 문제 없다. 우리 살아 있을 때 300살까지 사는 세상 올 거야. 다 병신이라고 비웃었는데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 그런 얘기들이. 사실 한 3, 4년 전만 해도 300살까지 산다 그러면 비웃었어요. 네. 근데 지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잖아요. 네, 진짜 막 150살까지 네. 사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말. 무리 아니래잖아. 네. 300살, 150살까지 샀는데 300살 못 살겠어요? 300살까지 살면은 영생하는 거야. 진짜. 와, 인류가 네. 예전에 진짜 500년, 600년 전만 하더라도 30살이면 병 때문에 죽고 이랬는데 이제는 300살 살 거를 고민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계속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요. 그러면은 네. 형님께서 어쨌든 이런 유튜브를 하시면서 이런 정보나 형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제 대중들한테 풀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하는 형의 그 행위는 네. 원칙적으로 뭔가 뭐 수입원적으로 혹은 형이 생각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서가 조금 더 주인지 아니면은 형이 생각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많이 알려주고 싶다는 그냥 그런 욕구가 먼저인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질문이 뭔지 지금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돈을 쉽게 벌려고 말해서, 돈 벌려고 하는 돈 거냐고? 벌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형이 좋아서 하는 건지 뭐 돈을 이런 벌어야 제가 좋아하는 것도 하죠. 제가 유명해져야지 제가 하는 일이 더 편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보통은. 아 네, 거기서 형은 무슨 가치가 먼저인지가 궁금했던 거죠. 그때 다르죠. 그때 프로젝트마다 다른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보충제를 만들 때는 돈도 생각하는 거죠. 돈도 생각하고 이걸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산소통 이런 거 할 때는 산소통 가지고 제가 무슨 산소통 팔아먹을 거 아니잖아요. 산소통 사업은 생각 없으셨던 거예요 원래?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자꾸 그걸 되게 그 질문 존나 바보 같아. 야 산소통을 팔 것도 아닌데 산소통 왜 들고 다니? 미친놈아 씨발 산소통 해가지고 존나 유명해지잖아. 내가 유명해지면은 내 다른 것들도 많이 보이게 되고 준비하는 것들도 뭐 퓨리든 뭐 형의 강의든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다 여러 좋은 거 아니에요. 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사람이 한 방향으로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맞는 말씀이시네요.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인 것 같아. 그게 맞아요. 봐봐.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하는 일이 있는 거고. 맞아요. 돈도 안 되고 유명세가 안 돼도 할 수 있는 일이 존나 많아요. 그걸 하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혼자서 제가 공부를 하는 거. 야, 그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돈 되는 것도 아닌데 너 왜 맨날 공부해? 그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 매번 그 질문을 받아 매번. 어딜 산소통을 왜 들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너랑 이거 찍고 있지 바보야. 이걸 들고 있으니까 촬영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냥 내가 운동 배우러 가고 이런 거 재미없잖아. 그렇죠. 그 산소통도 끌고 가고 실제로 효과 보잖아. 효과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자 산소통 해가지고 황철순이랑 했어. 산소통 해가지고 맨날 끌고 다닌단 말이야. 철순이 형이 끌고 다니다가 근데 철순이 형은 전 세계 피트니스 영향력 20위 안에 드는 존나 거물이에요. 네. 근데 제가 황철순 주술사잖아요. 내가 황철순 관리를 그거 하시지 않아요? 그거 전부 다 내가 하는 거니까. 네네네. 지금 철순이 형이 완전히 몸 다 망가지고 돼지 됐다가 한 달, 두 달 만에 몸 완전히 젊었을 때로 다 복구시켰잖아. 뭘로 복구시켰겠어요? 줄기세포, 펩타이드, 온갖 거 다 때려 박아가지고 지금 몸 다 되돌려놓은 거 아니에요. 뭐 철순이 형이 뭐 혼자서 그냥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그게 되냐고요. 되겠어요 그게? 나이도 온갖 좋은 거 다 먹이고 해가지고 돌린 거 아니야. 그렇죠. 산소 먹이고 고압산소 챔버 들어가고 줄기세포 맞고 온갖 거 다 해가지고 했잖아. 그래서 왜 갑자기 제가 열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 질문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좀 이상해 막 이런 질문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 왜 하냐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사실 그럼 크게 의미가 없는 느낌이긴 해요. 그렇게 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되게 단기적인 목표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텝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든지 모든 일이든 다 스텝이 있어. 저는 보통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스텝을 거쳐요. 그러니까 빌드업이라는 거를 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5단계는 일단은 슈퍼 솔저 만들기. 근데 너무 그거는 사실 먼 미래니까. 네네. 네. 그걸 위해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모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다 징검다리 건너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새끼 저거 왜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 이거 하나만 보고 이거 왜 하고 있어? 하나만 보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건너가서 저기 갔다가 점프를 해서 여기를 올라갈 수 있어. 네. 길이 없으니까. 네. 그럼 내가 여기서 저기를 가고 있는데 저기 가야 돼. 이 새끼 저기 가도 아무 소용도 없는데 왜 저기 저기 점프하고 이 생각을 하나 봐. 지금 깨달았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그냥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만 네. 하나 봐요. 사람들이 네. 그것만 쫓고. 네.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재미로 하는 일도 졸라 많고. 그냥 유튜브 너 왜 해? 너 재미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애도 있어. 아닌데? 다 먼 미래 계획이 있고. 네. 이게 전부 다 빌드업이에요. 저는 모든 일을 다 그렇게 빌드업을 해요. 그러니까 빌드업을 했으니까 아포칼립스 퓨리가 나오자마자 1,500개가 5시간 만에 다 팔리지. 2,000개도 다 팔렸어. 그냥 계속 예약 구매라고. 예약 구매만 지금 벌써 11,000가 그래. 와우. 계속 품절돼가지고. 네. 저도 하나 사겠습니다, 형님. 아니 보내줄게. 네. 그러니까 네. 아 이거 갑자기 왜 열을 내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네.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아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의미 없는 짓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당장 돈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근데 저는 너무 공감하는 게 네. 저도 그런 질문들을 좀 받는. 그러니까 그 사람 예를 들어 제가 인터뷰어로서 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어떨 때는 어떤 아티스트 촬영하면 그 사람 뭐 유명하지도 않고 뭐 조회수 빠르지도 않고 심심할 것 같은데 왜 찍어? 왜 시간 써? 근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있을 그림이 거 아니에요. 있는 거죠. 네. 저도 제 그림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형님 그냥 좋아서 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저도 그냥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냥 인터뷰 내가 이 사람을 그냥 찍고 싶어 이런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제가 되게 모험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되게 무모한 실험 같은 걸 많이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되게 오랫동안 빌드업을 하는 스타일이고 되게 신중하고 그냥 그렇게 안 해요. 좀 되게 오래 묵혀놔요. 뭘 내놓을 때도 저희도 사실 첫 앨범 낼 때도 3년 묵혔다 냈어요. 3년 묵혀서 내고. 스타일이 진짜 근데 네. 안정적인 걸 오히려 조금 더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장 할 수 있죠. 당장 내서 바로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 형님 뭐 만들면.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많이 하신 이후에 확신이 딱 들 때쯤 저는 100%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게 되겠어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나는 내 자신 근데 네. 모든 시도를 할 때 100% 성공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시작하면 안 되지 않아요? 안 되죠. 저도 근데 네. 이거는 될 것 같은데 할 때 네. 추진력이랑 실행력이 같이 받쳐주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 할 때도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이거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되겠는데 팍 치고 나갈 때 또 바로 성과가 느껴졌거든요. 100% 된다는. 근데 네. 100%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도 100% 다 성공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실패도 하죠. 근데 그냥 계획 없이 했을 때 성공할 때도 많고 좀 사실 뭐 복불복이야. 그래가지고 맞아요. 인생은 어쨌든 참 인생이 원래 그렇잖아요. 네, 좀 네. 이게 씨발 내가 항상 계획한 대로는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인생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이런저런 시도를 어쨌든 많이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좀 많이 묵혀놓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리고 또 확률적으로 네. 보통 통계학적이나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네. 그게 훨씬 더 생각한 100%의 확실에 가까우니까 통계적으로. 네. 네, 그래서 하는 거죠. 자, 형님 시간 관계상 네네.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할 때가 좀 왔는데 네. 오늘 뭐 후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랑 팟캐스트 하면서. 이게 사실 좀 주제를 살짝 좁혀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죠. 사실 저는 뭐 헬스나 뭐 생명공학 뭐 이런 얘기도 재밌지만은 음악이나 문화 얘기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원래 뮤지션이에요.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다음 편은 문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원래 네. 뮤지션이고 제 정체성은 사실 뮤지션이죠. 지금 이제 몸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다음 앨범 내려고 좀 더 완벽한 상태에서 내고 싶어서 몸도 만들고 있는 거고. 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네네.
근데 좀 뭐라고 할까 제가 좀 깊이 들어갈 때쯤 되면은 다른 주제로 자꾸 넘어가가지고 네, 이게 네. 주제가 많다 보니까 네네. 좀 더 얘기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약간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네. 저도 너무 뭔 말인지 알겠는데 네. 형님이 조금 더 길어지면 그 얘기로 한 40분 50분 갈 것 같은 느낌들이 좀 들어가지고 네. 준비한 제가 궁금했던 질문들이 다 했거든요. 저는 네.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저는, 괜찮아요? 네,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미는 있었나요? 너무 재밌었고요. 아, 그래서 저는 좀 오히려 또 다음 타임 때 뭔가 문화적인 얘기들 그리고 그때는 좀 딥해지게 깊게 들어가면은 그냥 가는 대로 그렇게 한번 또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크로커다일. 급종료인데? 네, 종료를 왜냐면 4분 남았습니다. 형님. 아 진짜? 여러분들도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형님도 마지막 한 말씀 진짜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팟캐스트 호스트 남궁재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죠, 형. 2시간도 짧아요. 2시간이 벌써 2시간이죠? 네, 2시간 짧다니까요. 와 씨.